220페이지 부동산 문제 정책. 자, 일단 정책이고요. 사실은요. 정부가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응? 관여한다고 이게 정책인데, 자, 이 말 뜻이 뭐냐 이거죠. 왜 그러면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국가가 굳이 개입할 것이 하는 건데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굳이 개입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정책의 기본 전제가 어떤 문제 등이 있을 때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크게 이제 우리 크게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미시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시적 문제 두 개 있는데요. 미시랑 크게 이제 우리 세세한 부분인데, 자, 물어보죠. 자,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것은 뭐와 뭐요? 토지와 정착.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있겠네.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뭔지 압니까? 주택.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한다는 건데, 그러면 토지 문제를 해결해서 국가 개입한다, 이게 토지 정책이고,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해서 개입한다, 이게 주택 정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시는 보니까 민간 경제에 맡겨두었을 때 시장 실패 있죠.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걸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에 개입한다. 이게 다른 말로 경제적 기능이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 아무리 자본주의사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땅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에요. 항상 빈부차익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이런 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곧 이게 정치적 기능이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분배 문제 대신 다른 말로 있죠. 이렇게 쓴답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한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정치 기능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어떤 게 시험 나는가 하면요. 이게 나온답니다. 토지 정책은 국가 네가 개입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래? 방법 좀 제시하라. 이 말이 다른 말로 정책에 대한 수단 또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택은 거의 시험 안 나오면 병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에 대한 예는 사실 꽤 많습니다. 그 예가 많은데 그 중에 꼭 아실 건요. 공공재 또 외부효과입니다. 공공재와 그 다음에 외부효과. 요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지역지구제요. 그 다음에 없는 분한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게 있죠. 그죠? 그게 임대 뭐요? 주택정책이고, 또 조세 기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공부하실 게 있죠? 우리 책에 나있는 거 요 4개. 그러니까 4개인데 이거 공부할 때 자꾸 있죠. 앞뒤 연결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한 개 한 개 독립되어 있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이런 지문 내고 이런 지문 내면서 이런 게 이쪽에 돌 수가 없어요. 관계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가 시험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요. 아마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가보겠습니다. 네, 책에 220페이지 갑니다. 기본서 220페이지. 자, 내용 보니까요, 부동산 문제가 있죠. 1절 무슨 문제? 토지 문제. 자, 토지 문제 있는데 이게 시험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토지 관련된 게 모든 이쪽에 다 들어가 있어. 그냥 굳이 그냥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죠. 넘어가고 뒷장 보니까 쭉쭉 넘어가 보죠. 자, 224페이지 2절 무슨 문제? 이런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셔. 이제 3절도 부동산 문제 특징이 있죠. 하지 말자고. 자, 일단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험 낼 게 없다고. 쉽게 말하면. 자, 실제 중요한 건 이 장에 있는 부동산 정책 갑니다. 228페이지.
자, 일단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은, 예, 1절 부동산, 정보시장 개입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내용 우리 저기 강의 노트 있습니다. 있는데, 자, 첫 번째 해보자고, 이제. 자, 이 정보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좀 이따 문제 풀겠는데요. 이 내용은, 예, 아주 간단해. 내용만 이해하시면. 자, 물어보자고요. 항상 이 시험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필요성이 된다 쓰면요, 아까 했던 이 말입니다.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으면 개입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말 딱 뜨면요, 문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정보시장 개입한다 쓰는 순간, 예, 문제 있어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지문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거든요.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장 실패를 갖다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결국은 개입할 수도 있어, 사실은. 있는데 가끔 보면 이런 게 시험나. 좋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게 가끔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 실패에 대한 예는 수백 개 넘습니다. 이 예를 다 기억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하는 방식이 있죠. 항상 이 개론 과목을 서로 이제 비교할 때 선생님 누구냐 보시면 안 돼. 얘는 항상 누가 비교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사회적 목표 있는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뺀 나머지 몽땅 다 이 속에 포함될 거니까. 그래서 사회적 목표 뭐냐?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얘는 없는 분한테 뭘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말 같은 말이 뭔가 하면, 예, 저소득계층에게 어떤 걸 준다. 혜택을 주는 게 전부 이게 사회적 목표라고 심어서.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 한 말이 뭐 있어요? 이건 분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건 다른 말로 사회적 목표로 보시고, 그걸 뺀 나머지 몽땅 다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국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개입했죠. 해서 원칙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때에 따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뭐냐, 다른 말, 이걸 우린 정부 실패란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뭐냐, 우리 원주 시험은 어떤 특정한 주거지역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 그래서 낙후돼 있으면 문제 맞죠, 이거? 자, 문제 맞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재개발을 시켜버렸네. 그러니까 재개발 한다라고 딱 발표하자마자 집값이 왕창 뛰지. 그거 뭐 발생하겠어? 투기 발생하지. 문제 맞지. 그래서 재개발을 했어. 재개발 했던 목적은 이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줄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다 내몰리지. 외곽적으로.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시장 실패라 쓴다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실패입니다. 그럼 참고로 시장 실패란 말 뜻이 뭐예요? 시장 실패. 지난주에 했어. 자, 시장 실패 반대말. 자, 반대 생각해. 시장, 성공. 어떨 때 시장 성공인데? 네? 오케이. 초과이 없을 때. 초과가 없는 게 뭔데? 효율적 시장이지. 그러니까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졌을 때가 이게 시장 성공이고,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죠. 즉,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 있지. 즉, 이만 초과이 발생되는 거지. 그런 게 뭐냐? 네, 시장 실패. 뭐 그런 개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답한 게 없어.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개념 보시면서, 여기서 문제 꽤 중요합니다. 이거 좀 더 문제 풀 거예요. 제가 풀었는데 엄청 중요한데 그걸 좀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네, 시장 실패 중에 예 중에 특히 중요한 건 공공재량것과 그다음에
외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다른 예는 굳이 보지 말고 이 두 개만큼은 정확하게 내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는 한 개 한 개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아마 책 보니까 시장 실패자 책 갑니다. 231페이지 갑니다. 자, 컨 2번 가보니까 정보시장 개입이 나 있죠? 갈로 1번에 뭐라고요? 사회적 목표 달성이죠. 그래서 거기 설명이 쭉 되어 있지만 그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뭐 해주는 거 있지. 하여튼 이건 전부 다 사회적 목표고 D장 넘어가 볼게요. D장 가보니까 그 갈로 2번 시장 실패 수정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가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요. 저거 200개 많거든요. 자, 밑에 큰 3번 가볼까?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있는데 양갈로 2번에 있죠. 자, 굵은 쭉 보죠. 그 내용 다 볼 필요 없어. 동그라미 1번 뭐 있습니까? 불안전 경쟁시장. 우청료 2번 외부 효과. 3번 뭐가 있습니까? 공공재. 4번 가볼까? 뭐가 있습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확실성이 있죠? 뭐 그러한 게 대부분인데 이게 시장 실패한 예가 된다는데 굳이 그 예를 암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기 뭐 있습니까? 사회적 목표의 반대말이에요. 그렇게 마시면 돼. 자, 지금부터 공공재에 대한 설명 더 할 겁니다. 자, 공공재는 이거 볼래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얘는 항상 답이 될 수 있는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격과 특징만 하시면 돼. 특징만. 자, 성격 가볼게요. 공공재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무조건 이 말 꼭 찾아가야 돼. 비란 말이 중요한데 비경합성과 비뭐요? 요 두 개의 성격을 반드시 갖추고 있을 때면 공공재입니다. 그런 결과 얘는 뭐 있습니까? 무인성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난칠까? 잠시 요놈 딱 튀어나오지. 찾아가. 이 말 나와야 돼 무조건. 그리고 뭐요? 요 말만 쓰면 돼. 다른 건 절대 답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공재는 순간 딴 데 답 찍지 말라고. 무조건 여기 있는 곳에 답을 그냥 손이 가야 돼 무조건. 자, 일단 설명드릴게. 우리 공공 반대가 뭐요? 민간. 그러니까 공적 반대가 사적이지. 공공재 반대가 민간재 사적재입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여기 있는 요거 설명 목적입니다. 요거 보세요. 자, 제가 현재 있는 원주시의 중앙 풍물시장에 보니까 사과란 물건이 100개가 나 있습니다. 영화관에 영화를 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본다면 이럴 때 어떤 게 공공재이고 어떤 게 민간인지 봐보자고요. 그런데 자, 일단 요 경합이란 말과 그 다음에 배제에 대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풍물시장 보니 사과 100개 나 있으면 제일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물건 우선 가져갈 것 같아요. 그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간다면. 그래서 1번 수요자가 보니까 제일 높은 돈을 주니까 30개 정도 산다면 몇 개 남아있습니까? 이런 게 다르면 경합이라고. 경합이 되면 그 양이 줄게 돼 있어. 근데 영화관에 영화를 볼 때 한 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그 양 줄겠습니까? 일기예보도 이런 게 비경합의 심해서. 자, 그 다음에 영화관에 영화를 보는데 돈이 없는 분은 영화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배제당한다. 이게 배제적인 심해서. 일기예보는 돈이 없어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배제인데 따라서 일기예보는 다른 말로 비경합, 비배제성이 있으니까 공공재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사과는 보니까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결과 이건 사적, 민간재라고. 얘는 반반 같은 거죠. 그냥 넘어가죠. 중공공재도 큰 의미 없어요. 지금 한 말은 뭔가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비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요. 우리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이런 겁니다. 국방이란지 치안 같은 거, 관공서, 또 공원 같은 거 있죠? 또 저기는 우리 이제 하천 같은 거 있죠? 이 전부 공공재입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자고요. 소방서는 공공재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그지? 자, 일단 요 소방서. 원주시의 소방서 꼭 필요한 양이 소방서 몇 개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10개가 꼭 필요하대. 10개가. 자, 적정량 1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어떤 이 민간 개인이 있는데 항상 소방서는 불나면 무조건 달려가서 뭐 있습니까? 열심히 불 꺼주죠? 그 비용 들어갑니까? 소방서는?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불 꺼주고 나한테 뭐 있습니까? 이 비용 청구합니까? 아니요. 안 하죠. 그럼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거네. 그러면 이 소방서 국가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 계속해서 비용만 들어가지 수익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 양이 점점점 줄겠지.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보니까 10개짜리가 3개 남아있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 국가 지원이 없으면. 그죠? 그러면 소방서 뭐 있습니까? 적정량이 몇 개요? 얘보다 훨씬 더 적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게 과소 생산되는 거예요. 참고로 무임성차자가 뭐냐? 이게 무임성차입니다. 나는 얘한테 혜택 받았지. 대가 지불했어? 이런 걸 다른 말로 무임성차자입니다. 그래서 무임성차자가 존재하니까 결국은 소방서는 계속해서 손실 등을 본 결과 이것 때문에 얘는 항상 그 양이 주는데 그러면 이때 보니까 한 개 더 갑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소방서를 계속 10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계속 뭘 지원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 어떤 보조금 등이 필요합니다. 등이 요구되어진다. 여기까지 가볼까? 내용상에서. 자, 일단 그런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건데 물론 우리 아마 그 책에 설명이 열심히 돼 있어요. 돼 있지만 나중에 읽어보시고 있죠. 다만 우리 거기 강의 노트 제가 설명이 돼 있죠. 그죠? 예, 25페이지 보니까 큰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밑에 뭐 있습니까? 공공재. 그 말만 딱 기억하시고 나 같은 옆에 있죠. 요거까지 써놓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가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정부의 어떤 뭐 있습니까? 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한번 시험 낼 것 같은데 나온다면 자, 일단 고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은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외부 효과는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돼.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암기하셔. 왜? 시험 나올 확률이 꽤 높으니까.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외부가 어떤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자, 갑니다, 이제. 잘 보세요. 사적이 어떤 사람이, 이 사적은 우리 같은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떠한 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경제행위를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거 지역에 어떤 개인이 있죠. 공장 등을 하기도 하고 학교 등을 만들기도 하고 공원 등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곧 이게 다른 말로 경쟁입니다. 하면은 자 다시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은 쾌적성이 좋아지겠죠. 집값은요 올라가죠. 다시 학교 등을 만드니까 그 지역의 집값은요 학교 만든 건 여기 있는 사적이 만든 거예요. 이 사적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개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주거지역 안에 연탄 공장 집어넣었어. 또는 쓰레기 매립장 뭐 만들었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기분 나쁜 거죠. 집값은 뭐 있습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조심할 건 여보세요. 이 사람이 학교를 만들고 공장, 연탄 공장 만든 목적은 그 동네에 있는 집값 올리거나 낮출 목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자기 어떤 필요의 상관이에요. 따라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의도하지 않는 결과요.
결과가 그 지역은 나 아닌 외부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다른 외부. 그죠? 자, 외부 사람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빠지지만, 즉, 내가 학교 만들었잖아. 의뢰하지 않는 결과가 그 지역의 동네 집값 올렸지만, 그 지역 주민은 나한테 대가 지불해? 안 하죠?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외부 효과라는 용어 쓴답니다. 자, 그럼 외부 효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 뭘 보는가 하면 항상 나오는 순간, 자, 이 말 꼭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걸 보통 뭐라 하는지 압니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 시장에 항상 뭐 있습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거. 즉, 이 말입니다. 볼래요? 내가 현재 A와 B가 있을 때 A가 B한테 분필을 주면 거기에 대한 뭐 줘야 됩니까? 대가 지불해야 되죠. 이런 게 시장을 통하는 건데 얘는 뭐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A가 학교 등을 만들었는데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 해서 이 지역 주민이 얘한테 뭐 있으면 아무런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게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면 반드시 이 대가 지불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외부 효과라는 제목이 딱 튀어나오죠. 다른 거 보면 안 돼. 무조건 요 세 개 글자 따라가라고. 찾아가야 돼, 무조건. 이것만 장난처럼 다 맞는 질문이라고. 자, 그러면 다시요. 이때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집값 올라갔지? 결국 지역 주민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 아닌 사람이 이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외부가 결국은 그만큼 이익 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외부 경제. 같은 말이 뭐냐? 이게 정의 외부 효과를 쓴다고 쓸 때. 자, 그 다음 반대로 지역의 주민이 어떤 연탄 공장들을 만들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지. 손해본 걸 뭐라 합니까? 외부가 결국은 손실 본 거지.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부의 외부 효과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이까지 이해되겠지,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떤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설명해 볼게요. 해보고 이해가 되는 걸 그냥 따라가시면 이해 안 되면요. 좀 더 쉬운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걸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겁니다. 자,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적인 이 값과 외부 값을 합치면요. 항상 사회 전체에 있는 값이 나와. 그러니까 사적 편익과 외부 편익을 합치면요. 사회 전체 편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 합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사회 전체에 있는 비용 나오겠죠? 공시 자체가. 자, 이렇게 보죠. 이제 간단하게. 어떤 이 특정한 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안에 보니까 집을 굉장히 잘 만든 집이 있어. 아주 명물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있는 집에다가 정원등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 아주 보기 좋게. 이 관광 명소거든, 사실은요. 그와 동시에 뭐 있는가 하면요. 이 담장을 싹 허물었어.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집값이 뭐 하겠습니까? 올라가지. 자, 요거 만든 건 지역 주민입니까? 어떤 특정 개인입니까? 얘가 만드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가 하면 10억 들어갔어. 그러면 당연히 이 집값도 그냥 똑같이 그냥 하자고. 이 속에 어떤 개인의 어떤 이윤 포함되어 있다 해서 10억이란 집값이 되는데, 뭐 이익도 결국 편익도 10억 가져가는 거지. 자, 그런데 요걸 만드니까 주변 지역의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지. 이 말은 내가 아닌 외부 사람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이익을 본 게 1억, 즉 집값 1억 올라갔대. 1억이 올라갔다, 이렇게. 뭐 사회 전체에 있는 편익 얼마요? 더 해줘. 자, 그런데요. 예, 사적이 만든 비용 얼마요? 근데 그거 만들면서 주변적인 1억 이익 본 거지. 이걸 빼주면 실제 사회 전체에 있는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되거든.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편익은 지금 현재 외부 경제 불경제?
외부 경제지? 자, 편익은 4회와 사적 있는데, 4회는 얼마요? 10억. 사적 얼마요? 그건 누가 더 큰 거요? 여기 외부 경제라고. 근데 이 비용은 보니까 사적 현재 얼마 들어갔습니까? 10억 들어갔는데 사회는요? 이 비용은 누가 더 큰 거요? 사적이 더 크다. 그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적은 보세요.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 그럼 계속 있는 이 정원들을 잘 가꾸겠냐고요. 다시 같은 거예요. 자, 지역에 소방서가 들어가면 그 동네는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소방서 만드는 비용 현재 10억 들어갔대. 응?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적 지금 올라갔죠. 근데 소방서는 계속 불 꺼지는 게 항상 비용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 적정량이 10개가 적정량인데 소방서는 계속 뭐 있으면 비용만 들어가면 이 양을 점점점 뭐 하겠습니까? 줄이겠죠. 왜 줄이겠습니까? 이 물건이 현재 누가 사적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적이 계속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큰 이익이 없고. 그런 결과 생산량이 적정량보다 뭐합니까? 더 줄겠지. 과소생산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보시고 한 번 더 이제 외부 불경제합니다. 자, 다시요. 보세요.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면 연탄 공장이 들어서 있어. 연탄 공장 만드는 비용이 10억이야. 그래서 연탄 공장 정상적인 수익이 10억이 나오는데 지금. 자, 그런데 여기 들어서 있으면 연탄 공장 공해등을 유발시키죠. 시킨 결과 이걸 가지고 연탄 공장이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주변적에 있는 분들이 거기 공해 때문에 어떤 피해 보는 게 있지. 그죠? 이 피해 보는 분이 현재 보니까 1억 정도 피해를 보고 있대. 그러니까 지역 주민 같으면 외부가 1억 정도 손실, 이 비용이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사회 전체에 있는 편익이 얼마 되겠습니까? 9억 되지? 네. 실제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11억. 그러면 자, 일단 따라가 볼게요, 한번. 편익은 사회하고 사적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비용은 보니까 사회와 사적 누가 더 크죠? 이런 현상이 분명히 수식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말로 할게요, 이제. 자, 말로 합니다. 원래 연탄 공장 주인이 사실은 공해 등을 갖다 제거시켜야 되지. 그죠? 얘가 제거할 비용 1억이 들어갈 걸 얘가 제거 안 하고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의 주민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사실은 지역 주민은 1억을 손실 본 거 아닙니까? 반대 극부로 연탄 공장주는 이걸 제거할 비용을 투입 안 했지. 안 한 것만큼 뭐가 발생했습니까? 요것만큼 뭐가 이익 보는 거예요? 초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지? 얘가 제거할 거 안 했단 말이야. 안 한 만큼 이익이 발생했어. 그럼 초과이 발생한 거예요. 초과이 발생하면 결국은 얘는 생산량을 원래 100개를 만들 걸 이렇게 500개를 만든다고 이렇게. 왜? 계속 불로소에 발생하니까. 그런 결과 생산량에는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셔야 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논리상 한번 따져보자고. 요 외부란 거, 요 만들었던 납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 사회를 보시면, 사회를 보시고 있죠. 요거 뭐예요? 지역 주민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이거 알고 있죠? 경제 제1원칙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 나의 행복이 타인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돼. 자, 지역 주민 다른 말 사회죠? 사회가 이익을 본다면 사적인 기분 더럽다고 이게. 그래 가시라고. 근데 실제 이런 행위를 누가 합니까? 사적이 합니까? 지역 주민이 합니까? 물건 등을 만드는 건 사적. 사적의 비용이 더 큰 거지. 그죠? 생산량이 준다 생각하시면 돼. 거꾸로 외부 불경제란 말은 지역이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쁘다면 사회가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 이익은 누가 더 크겠습니까? 사적은 계속 초과임이 발생되거든, 사실은. 그런 결과 생산량이 점점점 늘어난다.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안 되면. 자,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죠, 그죠?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분들만 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 어차피 다음에 설명할 거니까. 왜냐면 이거 한 목적이 있어. 아마 지금은 최근에 문제 보니까 이게 자꾸 깊숙한 내용이 시험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따라오셔야 사실은 오는데 5월 달부터 한번 할 거예요. 할 거니까 미리 저기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따라와 보시라고. 자, 이 말입니다. 얘는 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지역에 공원등이 들어선다 했을 때, 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이 있죠? 있는데, 우리 주보가 많으니까 일단 학군 좋은 학교 든다 하자고. 곧 거기 외부 경제지? 자, 이 지역에 학군 좋은 학교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쾌적성이 좋아진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늘어나. 이렇게. 늘어난 결과, 결국은, 곡선. 누가? 이게 무슨 곡선이지? 수요가 증가되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요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자, 그런데 요 불경제를 이제 설명할 건데, 자, 불경제 잘 보셔야 돼. 이런 겁니다. 현재, 아마 이건 사례가 분명히 이게 나올 거예요. 어떤 주거 지역에 목재 공장이 들어서 있더라. 목재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목재 공장이 들어서 있으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지역 주민 피해가 심하죠. 소음 등을 유발시키고 물을 오염시킬 거니까. 자, 피해가 심한 상태에서 보니까 목재 공장 아무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 목재 가격은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가면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이렇게 목재 가격이 있을 것이고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재란 건 집을 짓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목재 가격이 이 정도였을 때 주택의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 목재 공장주의, 비용 등을 굉장히, 이 오염에 대한 비용을 많이 유발시켜 놓고 있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목재 공장 주인한테 국가가 있죠. 이 소음 등을 감수할 수 있는 절감 장치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세금 내라, 세금. 그래서 세금 등을 부과시킵니다. 하면 어쨌든 목재 공장 주인은 과거보다 세금 등이 부과된 만큼 생산 단가가 올라간 만큼, 자, 공급자 입장에서 이윤이 뭡니까? 줄겠지. 그럼 공급이 뭡니까? 목재 가격이 올라가면 집을 짓는 건축업자 입장에서 목재가 올라간 만큼 생산비 올라가지. 올라간 만큼 이윤 등이 감소하니까 주택에 대한 공급이 뭡니까? 줄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아니, 국가가 세금 등을 부과한 건 누구한테 부과한 거요? 목재 공장 주인 네가 오염 등을 유발한 만큼 비용 내라 이거지. 그런데 세금을 부과해 보니까 있죠. 이게 어디 속에 반영된가 하면 목재 가격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네. 그 목재 가격에 반영된 게 다시 이게 집값 속에 또 반영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부가 세금 등을 부과해보니까 이 세금을 목재 공장주인이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 주민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해보니까.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 이제. 요 말 들어요, 단서가. 자, 단서 이 말 들립니다. 외부 불경제 업체에게 규제, 그럼 부담금 등을 부과하며 일어난다고. 하면, 보세요. 자, 부과하면 뭐가 바뀝니까? 수요, 공급이 뭐하지?
하면 집값은요? 올라가죠. 그죠? 자, 부가하면 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부가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이 비용을 갖다가 비용을 지역 뒷장, 우리 자 강의 뒷장 가보세요. 26페이지입니까? 메뉴에 있어요. 주민에게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돼. 전가되어진다. 이 말 꼭 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하여간 나는 모르겠어. 이거 분명히 시험 나올 거거든요. 나오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 문제가 이거는. 그러면 계속 가볼게 이제. 자, 이러면 참고로 외부 경제는 문제 있어 없어? 있어요. 네? 아, 없어요. 문제 없어요. 없어? 아, 있어요. 가소민장. 있잖아 이거 네, 벌써. 네. 그러니까 사회인은 기분 좋으면 사적인 기분 더러운 거 아닙니까? 네. 항상 문제가 없다는 둘 다 똑같아야 돼. 편익도 같고 저기 뭐 있습니까? 비용도 같아야 된다고. 얘는 정상적 생산량이 준 거 아닙니까? 네. 문제 있죠. 네. 거기 결국은 양을 적정량을 만들어서 뭐 해야 돼? 아까 했던 거 소방사한테 뭐 줘야 돼? 돈 줘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얘가 이 양을 만들 그만큼 사적인 손실 본 거 아닙니까? 손실 본 것만큼 얘한테 뭐 있으면 칭찬해주고 하여튼 예, 뭐 저기 상장 주고 뭐 보조금 등을 주면 하겠다, 그죠? 그런 대체를 기억하시라고. 이 양은 점점 줄여야 되지. 너무 과하게 생겨지니까. 그래서 이때 훨씬 더 큰 문제가 뭐냐? 외부 불경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민간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반대 정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코저 정리인데 코저라는 사람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그냥 코저 정리 일종의 뭐 있습니까? 외부 불경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거 마시면 돼요. 자, 일단 설명드릴게. 큰 의미 갖지 말고 이런 말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좀 더 문제 풀 거예요. 풀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이 지역이 현재 연탄 공장 들어서 있으면 지역 주민 피해가 심하죠.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 환경권을 부여시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 여기서 뭐 있습니까? 걸린 협회 등을 구성해서 연탄 공장 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보상받는 게 뭐냐고 이게 코저인데 이론상 굉장히 좋습니다. 민간끼리 해결했으니까. 근데 실제 해결할 수 있냐? 못합니다. 이거. 협상 안 된다네요. 무조건 협상 안 되면 결국은 소송 갈 수밖에 없어. 민사로. 하는 순간 10년 가지. 그죠? 이럴 때 이 소송 비용 누가 부담할래 문제 발생한다고. 또 설사 이걸 이겼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주민들의 피해보는 형태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분배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그래서 비록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가장 좋은 방식이 뭐 있냐? 국가 네가 해결하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면 그다음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지구제. 자, 그럼 지역지구제를 좀 아실 건 이걸 한 목적이 뭐냐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면 참고로 있죠. 이거 알고 있죠. 용도 지역 지금하고 있는 지구죠. 그럼 참고로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지구는요? 네, 이런 건 좀 기억하시고요. 자, 용도 지역 지구 설정한 목적이 뭐예요? 주어진 땅을 효율적 이용할 목적이죠. 그래서 효율적 이용할 목적이다. 효율적 이용은 초과이 발생합니까? 근데 보세요. 현재 보니까 보세요. 누군가 더 큰 이익 발생하지 사적이. 사회는 손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입니다. 이런 걸 갖다 해서 뭐였어? 결국은 외부 불경제를 갖다가 제거시키면 이건 효율적 이용되겠지. 같은 말이 뭐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등을 제거시킬 목적이 뭐냐고 이게 용도 지역의 궁극적 목적. 요거까지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외부의 것 설명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갈 게 없어요, 내용 자체가. 자, 그래 보시고요. 그러면, 예. 얘는 딱 3개요. 첫 번째 개념 묶어둔 이 3개 글자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 외부 경제 볼기 나오거든. 항상 뭐 있습니까? 누가 더 클까 따져야 돼요. 그 외부 경제는 외부가, 사회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익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기분 더러운 거라고요. 그래서 행위는 항상 사적인 한결과 생산량이 준다고. 그렇지만 그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주변적 주택 수요 증가됩니다. 불경제는 사적이 기분 좋고 사회가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사적이 기분 좋은 만큼 생산량이 과대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말 좀 기억. 앞으로는 아마 이게 아마 나 같으면요, 요걸 갖다 한 번쯤 낼 때 됐어요, 이제. 요 내용은. 충분하게. 그래 보시고, 예, 대책은 용도, 지역, 지구체 하는 목적이 뭐냐 묻거든. 외부 불경제, 제 것들은 감소시킬 목적을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예,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강의 같은 25, 26페이지 그 말입니다. 그건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도 꽤 많은데, 이 책을 다 읽어보지 말고 있죠. 저기 239페이지니까 핵심 정리 있죠, 그죠? 그 박서를 정리를 하시고요. 예? 239페이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박스 정리한 분은 시간 날 때 있죠. 거기 있는 23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있습니다. 236, 37 있죠. 그 말이, 여기 볼래요? 그 말이 이거입니다, 이거야. 설명이. 쭉 해보시고. 물론, 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요거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제가 말한 게 이거. 이거 이해되면 할 필요 없다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정책으로 갈게요.